안녕하십니까. 날씨만큼이나 주시장이 상당히 썰렁하죠. 오늘 종합지수가 약 2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 큰폭 하락이와 오늘도 29포인트 넘게 하락을 함으로써 종합지수가 1920포인트를 붕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그 옵션을 콜 옵션, 풋 옵션 양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15,000계약 넘게 매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죠.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콜 매도, 풋 매수로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함으로써 어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강함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시황을 보면은 10월 초순경에 지수가 급락한 후에 지그자그의 패턴을 통해서 1990포인트까지 지수가 상승을 했죠. 2000포인트 바로 아래에서 주가 상승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192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러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 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이 주도주가 있어야만이 시세가 강하게 그리고 길게 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낙폭 과대 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상승 후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그 지수 흐름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수 흐름은 부진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게임주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러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종목별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도주가 부재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재차 시도된다 할지라도 종목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 내지 2, 3일 정도 오르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별하게 제로 보유한주라든지 그 테마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순환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체 장세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이 하방 쪽으로 지금 기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 매매보다는 좀 제로 보유주 그리고 테마주를 주축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지난 그 목요일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콜 255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콜 255를 정리해 들어갔고 하방 포지션을 또 강하게 구축을 함으로써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부터 하방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약 7천억 정도 주식을 팔았고, 선물도 약 2,4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도 2,600억 정도 매물이 나옴에 따라서 종가가 최저가되는 그러한 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그 주체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면 콜 옵션하고 풋 옵션하고 어제까지 그 통계인데 양쪽 다 매수를 했죠. 양쪽 다 매수를 하다가 어제 그 콜과 풋을 동시에 매도하는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콜 매수,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한다. 이러한 전략은 변동성 전략이거든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지수가 크게 변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죠. 외국인들이 매매 전략은 그동안 이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매도, 풋 매수. 방이 아랫방이죠. 아랫방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콜 매수, 풋 매수 저게 그 변동성 매매를 했는데, 선물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15,000개에서 30,000개까지 누적을 시켰다가 이것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물을 매도하고 콜 매수, 풋 매수, 양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하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도 콜 매도, 풋 매수니까 방향이 아랫방향이죠. 당연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가 하방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외국인들은 그 양 매수고, 기관들 보니까 기관들 여기 있죠.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매도, 풋 매수,
콜 매도, 풋 매수. 개인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경우에는 양 매도죠. 양 매도. 양 매도인데 그동안 그 풋 옵션 매도 규모가 컸죠. 풋 옵션 매도는 윗방향이니까 윗방향으로 지글지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장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들이 풋 매도를 함으로써 풋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그 차원물을 상당히 많이 매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선물을 8,000계약 넘게 그렇게 매도했는데 당일물 2,586계약을 매도했고 차월물은 무려 5,283개를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어제까지 누적을 보니까 당일물은 한 19,000계약 정도 됐었고 차월물은 한 9,500계약이 그 누적이 되었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음을물도 선물을 하방적으로 선물 매도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히 장이 좀 이렇게 반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컷오프 리칭 대회에서 풋 250 그리고 풋 247 이런 그 행사 가격의 경우에는 이틀 사이에 20배 이상 그 시세가 분출되었잖아요. 20배. 20배 뭐 2000%죠. 2000%. 2000%. 단 이틀 사이에 2000%가 시세가 터진 것이죠. 그동안 그 옵션 만기 가까이 돼가지고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컷오프 리칭 대회,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 그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을 동시에 결제받는 날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 포지션 방향대로 길을 쓰고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간파를 하고 소액으로 하면 이렇게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하방적으로 좀 이렇게 베팅을 했더라도 100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100만 원 가지고.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변동성 지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 이 옵션을 매매하실 적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가 준다라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방향이 틀린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잖아요. 시간 가치.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옵션 가격이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맞춘다 할지라도 그 이 변동성, 이 진폭을 그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변동성 지표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러한 그 심적 부담을 들 수 있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10월 초순경에 지수 급락할 때 변동성이 크게 급증을 했잖아요. 크게 급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양매도가 맞죠. 양매도. 이 구간은 양매도 구간이거든요. 양매도 구간. 그럼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양매도를 해왔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재미를 받겠죠. 그래 이틀 사이에 그동안 벌었던 것을 다 퇴내고 오히려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제 이렇게 그 분차트를 보면 변동성 지표가 이렇게 쫙 방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값을 보면은 변동성이 1% 변할 때 그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그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배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강하게 급등을 할 때 이럴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하방으로 흘러내려왔으니까 어제 풋을 먼저 사는 거예요. 풋을 먼저 사가지고 딱 콜 쪽에 그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행사 가격도 같고 금액 같은 걸 해가지고 풋을 먼저 사고, 만약 풋을 샀는데 이것이 제대로 걸려들어가 딱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콜을 해지할 필요 없죠. 양매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풋을 그대로 끌고 와서 수익을 챙기면 되겠지만은, 풋을 들어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조금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 매수를 같은 비율로 사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사는데, 이 변동성이 급증하는 구간에서는, 풋은, 가격 상승폭은 가게 진행이 되고, 콜 하락폭은 아주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양쪽으로 이게
그 진입을 했다. 그럴 경우 이쪽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크게 막 빠지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변동성이 급증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지표를 활용해서 양 매수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그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한번 써먹도록 해보세요. 자,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옵션 시세본데 여기 보시면은 풋이죠. 풋 250. 이 노란 게 어제 행사 가격 등 가격이거든요. 등 가격이 252 몇 프로 났어요? 718%. 7배 정도 시세가 분출된 거죠. 7배 시세가 분출됐고 오늘도 뭐 몇백 프로 정도 시세가 난 거니까 한 20배 정도. 그제 만약에 종가 승부를 했더라면 오늘 그 종가물까지 20배가 훨씬 넘는 그러한 시세가 분출된 것이죠. 252가 한 445%, 그 다음에 247.5가 383%. 좌우지간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그동안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풋에서 시세가 분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선정 기준 선물 옵션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지난이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장중 그 무료 공개 방송을 그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그때 그 추천해 드린 종목이 코코모고, 그 다음에 SNEC죠, SNE. 사물 인터넷 관련주. 내년 강력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마다. 오늘 무슨 일 있어도 100주라도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코콤과 SNEC죠. 그 이후 계속해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콤은 단기 급등하여 오늘 거래가 정제됐어요. 그럼 내일 이제 또 거래가 시작되는데, SNEC 같은 경우에는 이 코콤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좀 부활주죠. 코콤에 비해서. 그러나 오늘 장중에 또 10%까지 오르다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만은, 코콤 또 이게 시작하는 또 내일 또 거래가 시작되는데 아마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와 같은 약세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제가 그 유닛 테스트 웹젠 제가 말씀을 드린 후 추천한 이후에 한 3개월 안 됐죠. 한 2개월 정도 됐나? 그 3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3배. 11,000에서 한 3만 넘었으니까 단기간에 3배의 시세가 분출됐고, 유닛 테스트의 경우에도 한 달 조금 넘게 됐는데 한 80% 정도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약세장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좀 수반이 된다 할 경우에는 예상외의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하든 뭐 2박 3일 스윙을 하든 아니면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 매매를 하든, 좌우지간 사고 나서 물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꾸준하게 올라가 있을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매수할 당시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올라갔다가 꺾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습니까? 올라가 조금 흔들어 버리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야말로 오늘 하루 단타를 겨냥해서 매매를 형식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 한 판세를 읽어보고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장이 이렇게 2008년도처럼 뭐 IMF 당시처럼 이 수직으로 급락하지 않는 한 내려오다가 받는 주고 이런 계단식 하락이든 아니면 횡보하든 올라가든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강한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전체 장세와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 3년 정도 봤을 때, 3년 정도 봤을 때 5배에서 10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되다는 이야기죠. 그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 발굴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묻어둔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년간 오를 종목을 고른다. 2, 3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 그럼 이미 2, 3년 동안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조건 안 된다고. 이 기업의 그 실적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더라고요. 사이클이. 기업의 실적도. 그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우리가 지금 뭐 가게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 2, 3년만 잘하면 평생 먹을 거 벌 수 있어요. 평생 먹을 거. 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 이쪽에서도 정시 쪽에서도 2, 3년만 제대로 잘한다면 평생 먹을 거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 2, 3년이면 평생 먹을 거 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손해봤다, 이익봤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와 같이 사이클이 대충 보니까 종목별 사이클이 한 3년 주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3년 정도. 그러면 일단 바닥에서 장기간 그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바닥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실적이 회사의 그 실적이 적자에서 뭐 흑자로 전환된다든지 꾸준하게 좋아진 회사는 보면 주가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러나 실적이 막 적자에서 흑자로 반영된다. 그런 기업은 순식간에 단기 급등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택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주간 3년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립식품, 제가 뒤에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삼립식품과 오뚜기 이런 종목들은 그 최근 2, 3년 동안 거의 10배가 움직였어요, 10배. 한 7배, 8배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삼립식품. 오리온은 지난번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조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3년 사이에 10배 정도 시세가 났거든요. 10배. 여러분들은 이게 2, 3년 동안 10배 올라가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단기간에 막 상치고 또 더블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죠. 그러나 부자들의 마인드는 자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번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에서 한번 승부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승부를 보고.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메디포스트는 그 앞에 메디톡스가 뜨기 전에 한 10배 정도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겁나고 상당히 그 조정기에 상당히 길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업종별 그 흐름을 보더라도 자, 2003년에서 7년 제가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2003년에서 7년 동안에는 조선, 네온,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한 50배 넘게 올랐잖아요. 50배. 5, 6천원 하던 것이 막 40만 원 올라갔으니까 크게 올라간 거죠. 자, 2003년에서 2007년 때 당시는 조선, 네온, 철강, 화학이 움직이는데 이들 종목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자동차라든지 그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보시라고. 대형주의 경우에도 한 3년 넘게 시세를 낸 종목들은 또 2, 3년 쉬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세를 내지 못했던 그런 업종에서 또 강한 그 시세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이 그 메디톡스 그림이 예쁘잖아요. 월봉 다 월봉이에요. 월봉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막상 또 들고 있으면 이럴 때 잘 들고 있지도 못해요. 못한다고. 그럼 기업의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볼 경우에는 그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일시적인 수급에 쓰는 거 누르는 거니까. 그러나 이익 창출이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 할 경우에는 무조건 잣대가 아무리 줘도 빠져나와야 되겠죠. 결국은 그 기업의 그 실적, 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결국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그 좋아지다가 멈춘다 할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것이 정석이죠. 자, 그 다음 옆에 보면은 이것이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같은 업종이죠. 자, 이건 10배로 갖고 이 종목은 2011년도에 10배 갔어요. 2011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같은데 이게 10배 간 거예요. 이건 2011년도에 이때 당시에 그 메디포스트가 그 10배 간 거고 그 이후 2012년도부터 이 메디톡스가 이제 대장주로 나서면서 이것이 지금 10배 올라간 거죠. 이거는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대장주 바뀐 거죠. 이때 당시는 메디포스트가 대장주였는데 이것이 죽으면서 이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삼리식품. 멋지가 잖아요. 그죠? 삼리식품. 삼리식품이 거의 뭐 2013년부터 2년 사이에 거의 한 7배 정도, 거의 뭐 바닥에서 보면 10배 정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리온. 오리온은 2013년도, 2012년도 거기 꼭지 쳤죠. 꼭지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이 종목 그 이전에, 이 종목이 뜨기 전에 이제 그 대장주로 상당한 시세를 분출을 했던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업종별 상황을 보면은 이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이 2005년, 6년, 7년, 3년 동안 거의 뭐 한 40, 50배 정도 시세를 분출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그리고 그 자동차는 아예 움직이지 못했어요. 2005년, 6년, 7년 또 이때 당시 못 움직였죠. 이것도 2005년, 6년, 7년 현대차도 이때 시세를 못 냈어요. 이것들 막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그 종목들이 그 급등할 때 전혀 시세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딱 죽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은 조선, 철강, 화학 다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다 조정받고 있죠. 근데 지금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들이 그 2013년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시세 낸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낸 적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이제 발동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 개월 동안 지금 위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이 통신 장비 업종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통신 장비는 지금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요. 시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조금 있으면. 옥석이 가려져서, 제대로 시세를 좀 분출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추천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웹젠, 이 월봉 차트거든요. 멋지게, 이제 오늘 한 거 쳤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퍼가 몇 배에 퍼가 160배. 퍼가 160까지 올라왔다니까. 물론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가치, 미래의 수익 가치에 이게 시세가 그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외의 시세가 좀 분출되고, 만약에 다음에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다면 또 퍼가 떨어지겠죠. 퍼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일단은 퍼가 지금 현재 퍼가 160이다. 뭐 좀 과열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한가인데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이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 3배 올랐잖아요. 3배. 제가 11,600원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3만원 넘어갔다가 지금 오늘 한가만 한 거니까 단기간에 3배 갔죠. 단기간에 3배 갔고, 유니테스트 이 종목도 지금은 위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월봉인데 3개의 봉 다음에 이게 다음 달에 좀 이게 중요한데, 유니테스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은 이 종목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시세는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조정 후에 한 단계 더 상승해서 내년에는 한 15,000원 정도, 15,000원에서 좀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유니테스트. 이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 DDR4의 강점이 있는 그런 데서요. 지금 DDR3에서 4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좀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퍼가 36배인데, 우리가 옛날 금리가 연금리, 예금금리가 한 10% 될 때, 그때 퍼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 퍼가 10% 뭐
10% 아래면 저평가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금리가 막 2, 3%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30배, 40배를 좀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콤과 Snet 이 두 종목 제가 뒤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업황 분석이. 업황을 잘 택해야만이, 거기에서, 주도주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그 종목을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업황 분석이 중요한데, 앞으로 그러면 과연 어떤 업종이 유망할 것인가? 그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할 적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세계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보고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뭐냐, 사업이 뭐냐, 그런 업종이 뭐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 당시에는 중화학공업 이쪽이 우리나라 좀 경쟁적인 그 우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화물 같지. 예. 조선, 철강화학 이쪽도 지금 중국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일본의 그 엔저 정책으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 이후의 우리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업황은 제가 볼 때는 사물 인터넷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도 보면은, LG U+라든지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시세를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도 이렇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통신주와, 통신부품 이쪽을 묶어서, 다음에, 내년에는 이들 종목들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은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도 내년에는 하나의 테마로,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양업종은 조선, 철강화학,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좀 강한 시세를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년, 그 다음에 2016년 정도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월봉이라든지 이런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바닥 따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상의 또 조정 위에 또 기간상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당분간 이쪽은 제가 볼 때 하락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업종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망업 쪽은 중국 관련주. 자, 중국과 연계된 그런 업종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세를 좀 많이 내잖아요.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문출하는 거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또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 다음 인터넷, 정보통신, ICT 산업이죠. 생명공학, 그 다음 반도체 장비 업체도 우리 치킨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좀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유니테스트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업체거든요. 제가 반도체 장비업체 보니까 좀 종목별로 보니까 조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 그 타이밍만 잡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반도체, 개인주는 최근에 또 너무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한번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적에 업종 고르고 이제 전체 판세를 먼저 읽게 되겠죠.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는 장이다 할 경우에는 좀 포트폴리오를 대행주, 그 다음에 중수행 계열주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그 좀 분산해서 이렇게 그 업종 테마 내에서 장을 주도하는 그런 강한 종목의 그 몇 종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지금같이 이제 하락하고 하락 내지는 지금 박스잖아요. 지금 큰 흐름은 하락 내지는 박스라고. 그럼 이러한 장에서는 일단 대행주들은 극히 일부 뭐 지금 유가가 뭐 급락하니까 저 항공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틈새 전략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대행주 외에는 그 좀 테마주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것이 수익률을 좀 이렇게 높이는데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장기 종목은 10배,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쫙 갔다가 또 수익을 실 수도 있겠죠. 수익을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 저지간 올라가다 중간에 내려오더라 다음에 또 다시 또 2차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 타겟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 전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제가 볼 때는 주식 이렇게 종목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데, 장중에 이제 전업하시면 한 0. 몇 프로, 1% 이게 트레이딩 매매를 막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참 피를 말리는 거 싸움이라고. 피를 말려서 돈을 벌고 안 벌고로 떠나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순간적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그런 매매거든요. 차라리 조금 길게 보고 아니면 2박 3일 정도로 본다든지, 그럼 보는 안목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2박 3일 내지는 한 2, 3개월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5, 60% 이상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사놔놓고 여행 다니잖아요. 여행 다니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여유를 많이 즐기면서 또 돈도 벌면서 참 좋은 직업 같아요. 자, 2박 3일 수익 매매. 요즘 테마 잘 잡으면은 10%가 아니라 그냥 30% 금방 가잖아요. 그 월요일날 중계 방송 때 그 공개 그 방송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 거의 30%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한 종목 이게 거래가 정리됐습니다만은 오늘 거래가 됐으면 거의 상한 근처 갔을 거예요. 왜냐면 후발주도 10% 갔으니까. 그럴 경우는 30% 훨씬 더 수익이 나는 거죠. 일단 그 장중 트레이딩 매매는 분차트를 활용한 그런 그 매매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2박 3일 정도 본다면은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런 좀 긴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정한다면 장중에 막 올라갔다. 그런데 좀 너무 기복이 심해져. 이 트레이드를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10%, 12% 올라갔다 금방 보합까지 내려오고 막 5분, 10분 안 걸려요. 한 2, 3분, 한 5분 사이에 그냥 12% 올라갔더니 금방 보합까지 내려오고 마이너스를 막 돌아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수익을 잘 내놨다 그냥 타이밍 잘못 잡아보면 또 손해를 보고 한 5% 정도 이익 났다가 잠깐 돌아서는 사이에 그냥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막 장중에 흔들든 말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이것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개념을 알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명종을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이게 주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종이 울려. 6시 딱 새벽 6시 기상시간 6시 정해놓으면은 종이 울림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전기불이 쫙 들어오고 전기불이 켜지는 동시에 도밥솥이 알아서 도밥을 해주고 그런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 그 대문을 잠그면은 집안에 전기가 자동으로 쫙 꺼지고 가스불까지 다 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물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죠. 2014년 5월 정부는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이용한다는 전략인데, 현재 2조 3천억 정도 규모에서 시장 규모를 2020년에는 약 30조 원으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강점이기 때문에 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는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러면 불과 한 5년 사이에 한 15배니까 주가는 한 30배, 50배 이렇게 막 가는 종목도 몇 년, 2, 3년 사이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 코콤, S넷, 한국정보공학, 모다정보통신, 이루원 스맥, 링네트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따라요. 오늘 장중에 좀 크게 올라갔다 밀리는 자주 움직였던 종목은 다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주. 제가 이번 주 내그래 이번 주. 제가 지금 미리 딱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래서 코콤, S넷 아주 공략적으로 좀 이렇게 매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콤 유선통신 장비죠.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은 대부분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물 인터넷. 조금 이렇게 재료 붙여가지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속성이 있는데, 저주한 코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조금 단점은 그 건설 경기와 상당히 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건설 경기.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는 그 10개 건설 회사가 그 분양을 한 40% 정도 이렇게 늘린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실적도 내년에는 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디오폰, 인터폰,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5%, 20% 정도 되거든요. 자, S넷 넘어가고, 사물 인터넷 기본망을 공급하는 업체이죠. 자, 디스플레이테. 자,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코콤이죠. 코콤. 오늘 거래가 정리됐어요. 하나, 둘, 셋. 딱 3일 상치고, 이날, 몇 프로를 하십니까? 한 2%는 올랐네, 2% 정도.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보면은, 이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고점 근처에 있는데, 이때 거래가 좀 대량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고점 전후에서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쉴 가능성이 있는데, 매년 보니까, 매년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예요.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예요. 그러면 올해 사실 이렇게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정가 추세를 보였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좀 기업 이익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내일 거래가 시작되면 얼마에서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저주한 이 가격 저점을 한 지지선을 잡고 한번 그 매매에 한번 가담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월요일날 이제 방송 들으시면 여기서 이게 진입을 했잖아요. 여기서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30%에 가까운 20몇 프로 됩니까? 한 25% 가까이 되겠네? 25%에 30% 되겠네. 30% 가까이. 30% 가까운 그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길게 본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하다가 다시 2단계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은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세권에서는 일단 매수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정도 올라가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1.78% 상승으로 끝났죠. 이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고점을 일단 넘어섰죠. 여기도 대량 거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 쉬었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비슷한데, S넷하고 코콤 두 회사 중에서 기업의 실적 내용은 코콤이 더 낫죠. 코콤이 나는데, 앞으로의 그 전망은 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코콤이 좀 났기 때문에 코콤이 좀 이 종목을 좀 선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테 이거 4,400원에서 그 다음에 4,5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고 4,200원을 목표치로 삼았죠. 목표치 삼았는데 오늘 5,190원 올라갔어요. 목표치가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이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길게 보면 이 종목 괜찮아요. 길게 보면 제가 추천 이후에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길게 보면 이게 틀어가지고 이게 가지고 위쪽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치 근처에 왔으니까 이익을 챙긴 후 다른 종목을 한번 가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대원제약은 일단 컷이 된 것 같아요. 제가 15,000원에서 지난주에 15,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한 600원 정도 잡았는데 300원이 내려왔더라고요. 400원까지 스탑자리죠. 어제 300원까지 밀려가지고 일단 컷이 된 것 같아요. 들고 계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조금 내고 놓을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일단은 컷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한국정보공학. 어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어제 상치고 나서 오늘 장중에 3% 밀리다가 종가에 끌어올려가지고 1.9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다음날 좀 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 회사의 기업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적을 보면 좋지 않은데 위치 추적 장치 그러니까 2m 반경 안에까지 상세하게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개발한 게. 예, 그리고 이제 백화점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갈 경우 진열되어 있는 그 백화점의 상품들이 스마트폰의 정보가 다 이렇게 뜨는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이거 전망은 제가 볼 때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리스크 자리를 이 저점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은 4,265원이 오늘 저점인데 이 저점 밑으로 깨지면은 손절을 한다는 각오로 다음날 시가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0% 정도는 곧바로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에 보면은 월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지금 충분치는 않거든요. 거래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거래가 너무 많이 됐죠. 그래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버겁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20% 전후까지는 단기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 근처에서 매수하고 이 저점 오늘 저점이 4,265인데 이 자리를 깨면은 일단은 손절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용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 보고 잘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양을 다 잡지 못했어요. 많이 잡았더라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종목이 또 나타날 경우는 또 지난번에 좀 많이 찔렀으면 좀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하면서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많이 들어가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항상 그 종목에서 좀 실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약 20% 정도로 한번 잡고 한번 해보세요. 20%. 1억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한 종목당 한 2천만 원 정도, 정도를 배정을 하시고 종목당 손실은 10% 미만에서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계좌의 2% 정도 손실을 하는 거거든요. 2% 정도. 그럼 만약에 세 종목을 내가 택했다. 세 종목을 택했을 경우에는 종목당 6% 정도를 손실로 잡아요. 6% 정도. 그래서 항상 자금을, 그리고 치명타를 당하지 않게 자금을 좀 이렇게 자금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 종목이 좀 이렇게 이번에 한번 선물로 좀 들어갔는데 좀 흐름이 좋지 않다 할 때는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해놓고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좀 더 주고 사면 되거든요. 좀 더 주고. 그래 되게 보면은 자기 매도한 가에 꼭 아래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매매를 하지 못하는데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딱 잘랐다가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좀 이렇게 신축적인 매매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흐름하고 요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진입을 하고 목표치는 당기적으로 한 20% 정도를 잡되 사실 목표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표치 올라가서 끊기면 팔아야죠. 계속 가는 종목을 목표치 왔다고도 팔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강할 경우에는 끌고 와서 수익을 더 챙기고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5% 수익 내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다음 주름도 이렇게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참 이렇게 하방으로 아주 강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이평선들이 이제 막 기울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맞는 거 다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강한 그리고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들에 국한해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그런 매매가 좀 싫다 대형주 위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